저는 졸업 후 2년간의 임상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40년, 그리고 퇴직 후 사회에서 직장 생활 12년을 하면서 배운 철학과 가치관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저는 퇴직과 동시에 정신건강센터와 자살 예방센터에서 9년간 센터장을 하였고,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노인 대학장을 6년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이혼 상담을 하고 제1군, 2군, 제3군 사령부 관할 군부대에서 군 상담 및 경찰대학에서 경찰 상담을 하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땐 노숙자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란 저의 전공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교수가 지식만을 전달시켜 준다면 그것은 땜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물론 인격적 성숙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삶의 지혜 등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 감독적인 수업이 될 수 있고 기억에 남는 교수가 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교수로서의 신념과 올바른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성실한 교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살다가 실증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리모델링을 하고 아파트도 노후화되면 마음에 맞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사람도 마음이 고장나거나 성격 형성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사는 마음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들 중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어 인생을 망쳤다든가 이미 베린 몸이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발전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센터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환우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후부터 아무런 불편 없이 걷고 서고 오르내리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하는 많은 일상의 일들이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나이에 이들을 위해 봉사해줄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등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의 나를 찾는 여행을 통해 마음 문을 열고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친구들을 멀리하고 두문불출하며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외로움과 소외감이 무서워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며 생각을 바꾸었더니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행복해지더라는 Y환우의 진솔한 말을 들으니 항상 미소 띈 그의 평안한 얼굴이 그날따라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도 존경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회원들도 있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GKNF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경희대 간호과학대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끝낸 대자가 2007년 미국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고자 GKNF에서 학교 및 지도교수 소개와 장학금 후원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동참하느라 너무 바빴고, 제자에게 소개해줄 만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에게 도움을 준 DKNF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소에게 지원금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경희대 간호과학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와 감사직을 2015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GKNF는 2003년 11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대회를 기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450여 명의 한국 지도자와 1,000억 달러씩을 기부한 32명의 창단 멤버들이 참여하여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한인 간호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정식으로 GKNF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은 김미자 박사, 그리고 부이사장은 2명으로 한국 측은 김희숙 박사가, 미국 측은 김정숙 박사가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GKNF는 2014년에 한국의 외교부 준칙에 따르는 NGO로 인가를 받으면서 세계 최초의 간호재단 NGO 법인으로 도약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GKNF가 초창기에는 상황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성장하였으나 미국과 한국 양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해지면서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괄 이사장직을 미국의 김미자 박사가, 회장은 한국의 김희숙 박사가 맡게 되어 그때부터는 하나의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한인 간호재단은 재단 설립 당시 한국 간호교육과 실무 환경에서 시급한 과제였던 박사후 과정과 전문 간호사 과정 훈련으로 차세대 우수 지도자 양성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발족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한국 지부가 사단법인 NGO로 승격이 되면서 한국 간호학문의 과학적 발전과 실무의 전문적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구촌 모두의 건강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재단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KNF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재단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간호지도자들이 2023년까지 연구 지원금을 약속해 놓은 상태인 것을 보고 나는 저는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간 DKNF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온 김리자 박사님과 김희숙 박사, 김모임 박사님 등 스리킴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DKNF를 위해 20년간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온 세계가 디지털 시대, IT, AI 시대로 급변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 남녀 간의 역할 경계, 학문 간의 경계 등 모든 경계가 무너지면서 어느 것 하나 잠시라도 정체해 있지 않고 톱니바퀴에 맞물리듯 정신없이 돌아가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산업도 중심 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제 간호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도별 해외 진출 현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9.4%로 성장하였고, 연도별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0.5%까지 성장했습니다. 특히 현지 파견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채용된 인력은 총 429명으로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행정 인력 등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해외 진출 비중이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의료 시장의 확대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어나면서 또한 국제 간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정부 지원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확충 방안을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간호사들이 정부의 대반 정책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직무 지식을 포괄적으로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결합된 간호 전략을 개발하여 국제 간호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의료 관광 시장 또한 매년 급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선진국 의료기술의 80에서 90%에 이르며 암이나 장기 이식의 경우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료비는 미국의 30% 수준으로 상품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인력 및 시설이 타 국가에 비해 풍부한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CT나 MRI, 초음파와 같은 최신형 의료 장비는 OECD 국가의 평균치를 넘어 많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지도는 실제 수준에 비해 낮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외국인과의 친화력, 물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승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16년 9월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건산업종합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은 15년도 9조 원에서 20년까지 20조 원으로 일자리는 15년도 76만 명에서 20년까지 94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의 기본 방향 중에 국제 간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수한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전략의 주요 과제는 세계 의료 시장 진출 확대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 간호의 범위는 확대될 것이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진출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화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참여하는 전문 직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간호협회와 GKNF의 문제점들도 보완이 될 수 있으며 각 단체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전략은 이 시점에 대한간호협회와 GKNF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 넘게 노력해온 간호법 개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되자 우리들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본래 현행 의료법의 직역벌 업무 범위는 1962년 이후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달라진 의료 현실에 맞게 각 직역의 업무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해서 대한간호협회와 GKNF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드의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의 틀은 6살 정도면 형성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반복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살 딱 버른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형성된 성격은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처럼 허물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아이의 생존은 누군가에 의해 사랑과 보호 속에서 정석권 양육되어질 때 유지되며 성격도 원만하게 형성됩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억압된 심리적 상처는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강한 분노와 적대 감정으로 변화되어 타인을 해치고 사회를 파괴하는 정신병적 폭발행위로 발산되거나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도의 정신적 기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자기 치료의 능력이 있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 능력만 있다면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는 이런 조상들의 격언도 우리들의 정신적 성숙의 시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60평생을 정신간호와 함께 살아왔기에 제 경험에 비추어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고장난 사람에게 AS를 해주는 휴먼 서비스 전문가이고 마음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리모델링을 해주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40대 후반부터 저 나름대로 터득해온 직업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부터는 제가 대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삶을 위해 좋은 상담자, 코치, 삶의 설계자가 돼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가파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최장수 국가로 그리고 2040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나머지 여생을 초고령 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나머지 여생을 리모델링하여 절망을 딛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또한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실버 엔젤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